백구야, 안 돼. 민호의 절규가 3월의 산을 갈랐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어요. 흰 진돗개의 앞발이 미친 듯이 땅을 파헤쳤습니다. 1년 동안 풀 죽어 있던 녀석이 갑자기 이런 힘을 발휘했어요. 아버지 일주기 성묘를 위해 온 가족이 당황한 채 서 있었습니다. 백구의 눈에는 절박한 빛이 돌았어요. 입에서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고 발톱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툭! 백구의 발톱이 뭔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어요. 백구가 멈추더니 구멍을 향해 가늘게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들어본 적 없는 애절한 울음이었어요.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구멍을 들여다봤습니다. 흙 사이로 하얀색의 무언가가 보였어요. 설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백구는 뭔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백구는 특별한 아이야. 아버지 무덤 밑에 숨겨진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놀라운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1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백구가 보이기 시작한 이상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여보, 백구 저러다 정말 죽는 거 아니야?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마당에 웅크린 백구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년째 백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만 있고 밥도 안 먹고 가끔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어요. 형, 이렇게 계속 둘 수는 없잖아. 민재가 말했습니다. 민호는 부끄러웠어요. 백구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동물병원 검사는 이상 없음. 우울증이라 했지만 나아지지 않았어요. 체중은 3kg 줄었고 하얀 털은 거칠어졌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한 달에 한두 번 주말에만 들렀거든요. 아버지는 늘 혼자 계셨어요. 아니, 박순자 씨가 5년 동안 돌봐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도 민호와 민재는 늦게 도착했어요. 마지막까지 곁을 지킨 건 순자 씨와 백구였습니다. 민호는 백구 옆에 앉았습니다. 백구야, 아버지가 그리워? 나도 그리워. 백구가 민호를 바라봤어요. 깊은 슬픔이 담긴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리더니 애절하게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어요. 백구는 특별한 아이야. 며칠 후 수아가 제안했습니다. 여보, 백구도 데려가는 게 어떨까? 민호는 그날이 모든 것을 바꿀 날이 될 줄 몰랐습니다. 백구야, 차에 타자. 민호가 부르자 1년 동안 무기력하던 백구가 귀를 세웠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차로 다가왔어요. 1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산소까지 40분. 백구는 창밖을 보며 안절부절했어요. 산소에 도착했습니다. 백구는 무덤 앞에 앉았어요. 민호는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그때였습니다. 백구가 무덤을 미친 듯이 파기 시작했어요. 백구야, 뭐 하는 거야? 백구는 격렬하게 파헤치며 낑낑거렸습니다. 1년 동안 보지 못했던 에너지였어요. 백구 안 돼. 민재가 말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흙이 튀었고 발톱이 땅을 긁었습니다. 백구의 눈에는 절박한 빛이 돌았습니다. 발톱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민호가 백구를 끌어안았지만 백구는 빠져나가 다시 파기 시작했습니다. 형, 이상해. 백구가 이렇게까지 할 리가 없는데. 평소 얌전하던 백구가 이렇게 고집을 부린 적은 없었어요. 형, 저거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결국 민호와 민재가 함께 백구를 끌어안았어요. 백구야, 진정해.
하지만 백구는 계속 무덤을 보며 낑낑거렸어요. 뭔가 있는 건 아닐까? 수아가 말했어요. 백구가 파던 자리에 흔적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백구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요. 백구를 억지로 차에 태우고 성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차 안에서도 계속 무덤을 바라보며 낑낑거렸어요. 형, 솔직히 좀 이상하지 않아? 나도 그래. 백구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집에 도착해서도 백구는 하늘을 보고 길게 울부짖었어요.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백구가 무덤을 파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가족이 모였습니다. 다들 어제 백구 행동 봤지? 파묘를 해봐야 하는 거 아닐까? 민재가 말했습니다. 형, 파묘라니. 그건 너무 큰일 아니야? 하지만 1년 동안 풀 죽어 있다가 무덤에서 갑자기 그랬던 게 우연일까? 백구는 특별한 아이야. 아버지 말씀 기억하지? 형, 그럼 정말 파묘를 해야 한다는 거야? 백구가 계속 저러면 우리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야. 그래, 형 말이 맞아. 그렇게 파묘를 결정했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백구의 행동을 넘길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장의업체에 연락했습니다. 파묘를 신청하고 싶은데요. 파묘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민호는 대답했지만 손은 떨렸습니다. 백구가 그렇게까지 했으니까 분명 뭔가 있을 거야. 파묘 당일 이른 아침 산에는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정말 파묘를 하시는 건가요? 네, 부탁드립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직원들이 봉분의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삽씩 떠낼 때마다 민호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형, 괜찮아? 응. 옆에 있던 수아가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삽질 소리만이 산을 울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직원들이 멈칫했어요. 이건 뭐지? 뭐가 나왔나요? 유골함이 여기 있는데요. 뭐라고요? 민호는 깜짝 놀랐어요. 작은 하얀색 유골함이 있었습니다. 이거 가족들이 아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는 유골함을 묻은 적이 없어요. 불법 매장이에요. 민호는 무릎이 풀렸습니다. 정말 백구가 알고 있었어요. 유골함을 들어 올리자 앞면에 명패가 보였습니다. 박지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지훈. 민호와 민재는 서로 얼굴을 바라봤어요.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1998년생, 27살이에요. 젊은 나이였습니다. 화장일자도 없고 이름만 있네요. 언제 묻힌 건가요? 1년 정도 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였어요.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박지훈에 대해 아시나요? 전혀 모르겠어요. 수사해 보겠습니다. 경찰이 돌아간 후 민호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박지훈, 누구일까요? 형, 집에 가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침묵뿐이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백구가 맞이했어요. 1년 만에 처음으로 꼬리를 흔들며 반겼습니다. 백구야, 너 알고 있었구나. 백구는 민호의 얼굴을 핥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박지훈, 도대체 누구일까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원 확인이 쉽지 않습니다. 민호는 고민하다 문득 생각났습니다. 박순자 씨, 민재야, 순자 이모님 연락처 있지? 있어. 순자 이모님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몰라. 민호는 순자 씨에게 전화했어요.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와주실 수 있어요? 아버지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아버님 관련해서요? 목소리에 긴장감이 섞였어요. 며칠 후 순자 씨가 왔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오자 백구가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어머, 백구야.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달려가 몸을 비볐습니다. 1년 동안 누구에게도 애교를 부리지 않던 백구였어요. 아버님 돌봐드릴 때 항상 옆에 있었거든요.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자 순자 씨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백구가 아버지 산소에서 이상한 행동을 해서 파묘를 했는데 순자 씨의 얼굴색이 변했어요. 유골함이 나왔어요. 박지훈이라는. 그 순간 순자 씨가 무릎을 꿇고 앉으셨어요. 순자 이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묻은 거예요. 박지훈은 제 아들이에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잠깐만요, 이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의 목소리에 당황과 분노가 섞였습니다. 저희 아버지 무덤에 가족들 동의도 없이 몰래 유골함을 묻으셨다고요? 민재도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형, 이건. 민호가 손을 들어 민재를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이모님, 이건 불법 매장입니다.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순자 씨가 계속 고개를 숙였어요. 민호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순자 씨가 5년 동안 아버지를 돌봐주신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이유 없이 이런 일을 하셨을 리 없었습니다. 형? 민재가 조심스럽게 민호를 바라봤어요. 민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물었어요. 이모님, 일단 일어나세요. 그리고 설명을 해주세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까지 하신 건지. 순자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제 아들이에요. 뇌종양을 앓고 있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한 달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장례비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말씀을 떠올렸어요. 민호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화는 아직 가라앉지 않았지만 일단 끝까지 들어봐야 했어요. 아버님이 나중에 순자 씨도 지훈이도 세상을 떠나면 내 곁에 모시고 싶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래서 지훈이를 아버님 곁에 묻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이모님, 아버지가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친자식들한테도 한 번도 안 하신 말씀을요. 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지훈, 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하신 거죠? 민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순자 씨는 눈물을 닦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아버님 댁으로 일하러 나가기 시작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어느 날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는데 아버님이 거실에 쓰러져 계셨어요. 바로 119에 전화해서 응급실로 갔죠. 담당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뇌출혈이고 30분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고요. 네, 알아요. 그 일은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순자 씨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바로 연락드렸죠. 민호 씨하고 민재 씨한테. 민호는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고 놀라서 병원으로 달려갔던 그날. 그때 후유증으로 왼쪽이 마비되셨고 퇴원하고도 한동안은 휠체어를 타셔야 했죠. 순자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지훈이와 아버님이 처음 만났어요. 지훈이는 제 아들이에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키웠거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이가 갑자기 뇌종양 판정을 받고 같은 병원에 입원했어요. 어느 날 아버님 재활치료실 다녀오는 길에 복도에서 지훈이를 마주쳤죠. 제가 아버님께 지훈이를 인사시켰어요. 제가 아버님 간병하느라 바빠서 아들에게 자주 가보지 못했는데 외로워서 그랬는지 그때부터 지훈이가 아버님 병실에 자주 찾아왔어요. 처음엔 아버님 말벗이 되어드리는 정도였는데 점점 친해진 거죠. 어느 날은 지훈이가 휠체어를 밀고 산책도 나가셨대요. 병원 정원을 천천히 돌면서 이야기하시고요. 나중엔 바둑판까지 가져와서 둘이서 바둑도 두었죠. 지훈이가 아버님께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셨죠.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지셨어요. 아버님도 지훈이가 오는 걸 기다리셨고 지훈이도 아버님 보러 가는 걸 좋아했어요. 순자 씨가 계속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아버님이 퇴원하신 후에도 지훈이가 자주 집에 찾아왔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꼭 오더라고요. 저희는 아버지께서 퇴원하신 후 어떻게 지내셨는지 자세히 몰랐어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괜찮다고만 하셨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순자 씨가 잘 돌봐준다고 하셔서 저희가 이모님께 많이 의지를 했죠. 민우는 알게 되었어요. 자식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동안 지훈이가 막내 아들처럼 아버님 곁을 지켰던 것을요. 지훈이가 오면 아버님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마당에서 함께 산책도 하시고 거실에서 바둑도 계속 두시고요. 순자 씨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지훈이가 아버님께 책도 읽어드리고 신문도 함께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정치 이야기도 하시고 옛날 이야기도 하시고 백구는요? 백구도 항상 함께 있었어요. 지훈이가 오면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반겼거든요. 셋이서 마당을 천천히 걸으시는 모습이 정말 가족 같았어요. 그렇게 1년, 2년. 시간이 흐르면서 지훈이와 아버님은 정말 가족처럼 가까워지셨어요. 민호는 이제 이해가 됐어요. 순자 씨와 지훈은 아버지의 재활 기간 동안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순자 씨는 생명의 은인이었고 지훈은 힘든 시간을 함께한 존재였던 거예요. 순자 씨가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1년, 2년이 지나면서 아버님 상태도 좋아지셨어요. 3년째 되던 해에 휠체어에서 지팡이로 바뀌셨죠. 네. 아버지 병세가 계속 호전되어서 저희도 안심하고 있었죠. 지훈이가 아버님 걷기 연습하시도록 많이 도와드렸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지훈이가 호칭을 바꿨어요. 아저씨에서 아버님으로요. 아버님이라고 불렀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갑자기 바꿨냐고. 그랬더니 엄마 아저씨가 진짜 아버지 같아요. 아버님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지훈이가 아빠의 정을 모르고 자라서 아버님께 더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민우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님도 놀라셨어요. 그럴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지훈이가 괜찮으시면 그렇게 부르고 싶다고 했어요. 한참 계시다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좋다. 그렇게 부르렴. 하셨어요. 순자 씨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 지훈이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뇌종양이 다시 악화됐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지훈이가 아버지를 계속 돌봐드렸어요? 네. 자기 몸이 아픈데도 멈추지 않았어요. 두통이 심한 날에도 찾아와서 바둑을 두고 산책을 하고 제가 말렸어요. 너 쉬어야 한다고. 그런데 지훈이가 엄마 나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 시간 동안이라도 아버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순자 씨가 흐느꼈습니다.
지훈이는 자기가 곧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은 시간을 같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민호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님도 지훈이 상태를 아셨어요. 두 분이 서로를 더 걱정하시고 더 아끼셨어요.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도 알았던 것 같아요. 지훈이가 아플 때면 옆에 가만히 앉아서 지켜봤거든요. 민호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왜 백구가 1년 동안 그렇게 괴로워했는지, 그리고 아버님이 급성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지훈이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민호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지훈아, 나중에 너도 내 곁에 와라. 우리는 가족이니까. 지훈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버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 유언대로 지훈이를 아버님 곁에 모신 거예요.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아도 민재도 눈물을 흘렸어요. 순자 이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아버지 곁을 너무 자주 비웠어요. 그런데 이모님과 지훈이가 저희야말로 불효자예요. 순자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은 늘 민호 씨와 민재 씨 자랑을 하셨어요. 이모님, 지훈이 유골함은 그대로 아버지 곁에 두겠습니다. 아버지 뜻이셨으니까요. 정말요? 네. 지금이라도 제대로 모시고 싶어요. 지훈이는 저희가 미처 못한 걸 해주었어요. 진짜 가족이에요. 순자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아버지 방 서랍에서 작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2021년 5월. 오늘 지훈이를 처음 만났다. 참 착한 청년이다. 계속 읽었습니다. 2023년 7월. 지훈이가 오늘도 왔다. 아이가 참 외로웠구나 싶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4년 3월. 오늘 지훈이가 나를 아버님이라고 불렀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2024년 9월. 지훈이가 많이 아프다. 아픈데도 나를 보러 온다. 미안하고 고맙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2025년 2월. 지훈이에게 말했다. 나중에 너도 내 곁에 와라. 우리는 가족이니까. 순자 씨, 지훈이, 백구. 내 마지막 가족이다. 민호야, 민재야. 너희도 사랑한다. 민호는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순자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모님, 아버지 일기를 읽었어요. 정말 가족으로 생각하셨더라고요. 며칠 후 묘지를 다시 찾았습니다. 백구도 함께였어요. 아버지, 이제 알았어요. 백구가 무덤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파지 않았어요. 백구야, 이제 편안하니? 백구가 민호를 올려다봤어요. 눈에는 더 이상 슬픔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백구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조금씩. 그리고 가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민호는 백구를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백구는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지훈이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걸. 이제 두 분이 함께 계시니 백구도 편안해진 거겠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때로는 피보다 진한 인연이 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마음, 그것이 진짜 가족 아닐까요? 영상 끝까지 보신 여러분들, 가족들과 오래도록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